USB 먼저 모델링 해보도록 할게요. USB 파일을 2번 클릭해 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USB 형태를 한 모델링 파일이 이렇게 나오죠. 모델링 파일을 불러와주고 그 다음에 이 모델링 파일을 바탕으로 나만의 USB를 모델링 할 예정이기 때문에 크리에이트 스케치를 눌러서 스케치를 시작해 주도록 합니다. 이렇게 프론트 뷰로 잡아줄 때는 이 바디 때문에 이 면이 선택이 잘 안 될 거예요. 그럴 때는 바디를 잠깐 꺼주고 프론트를 선택해 준 다음에 바디를 다시 켜주면 이렇게 다시 나타나죠. 그 다음에 크리에이트 메뉴를 열어서 렉탱글로 들어가 줍니다. 렉탱글에서 첫 번째 있는 투포인트 렉탱글이 아닌 세 번째 있는 센터 렉탱글을 클릭해 줍니다. 센터 렉탱글. 그 다음에 이 회색깔 중심점 항상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이 회색깔 중심점을 기준으로 세로 30에 가로 24의 직사각형을 그려주도록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시점을 돌려보시면 직사각형이 하나 생긴 것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일단 피니시 스케치를 바로 누르셔도 됩니다. 지금 눌러주시고 잠시 바디를 열어서 이 바디 1 USB 파일을 잠깐 꺼주겠습니다. 이렇게 이 직사각형만 남게 이렇게 직사각형을 그려준 다음에 피니시 스케치를 누르고 크리에이트 메뉴를 열어서 익스트루드를 눌러주세요. 익스트루드를 누르고 이렇게 한쪽 편만 돌출하는 것이 아닌 이 디렉션에서 시메트릭으로 바꿔주고 9mm만큼 양쪽 편을 돌출시켜 줍니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오퍼레이션이 반드시 뉴바디여야 해요. 뉴바디. 오퍼레이션은 반드시 뉴바디. 이렇게 직사각형을 바탕으로 한 이 육면체가 하나가 완성이 됐죠. 이 상태에서 바디 1을 켜주면 이 속에 있는데 안 보일 거예요. 이 바디 3이 더 크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만들 것은 USB 케이스니까 바디 3이랑 1이랑 어떻게 맞물려지게 해야 되겠죠? 이제부터 그런 작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디 1을 바탕으로 이 안쪽을 파주려면 어떻게 해야 쉽게 파질까요? 이렇게 박스 하나를 만들어 준 다음에 모디파이에서 스플릿 바디를 눌러줍니다. 스플릿 바디 보이시죠? 스플릿 바디 눌러주시고 방금 만들어준 이 박스를 클릭할게요. 박스를 클릭하고 그 다음에 스플리팅 툴 이 두 번째 셀렉트를 클릭한 다음에 잠시 바디 3을 꺼주고 바디 1을 다시 켜줍니다. 그 다음에 이 바디 1에 보이시죠? 지금 이 면을 선택해서 바디 3을 다시 켜주고 바디 1을 꺼준 다음에 OK를 누를게요. 그러면 이 박스 중간에 이 선이 생긴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선이 절단면입니다. 절단면. 이렇게 박스가 잘린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바디를 껐다 키시면. 이 스플릿 바디가 자를 바디와 바디에 자르는 그 기준 선을 기준으로 바디를 잘라주는 그런 기능입니다. 이렇게 바디를 잘라준 다음에 다시 바디 1을 켜주고 바디 볼을 꺼주게 되면 이렇게 USB 머리 부분이 나온 것을 볼 수 있죠. 그럼 이 상태에서 바디 1과 바디 3과 바디 4를 모두 합쳐서 이 USB 부분만 삭제시켜 보겠습니다. 일단 그 전에 바디 1을 이렇게 누르고 컨트롤 C 컨트롤 V를 해서 하나를 복사해 주도록 할게요. 그럼 바디 5가 생겼죠. 그러면 바디 1을 꺼주고 그 다음에
모디파이를 열어서 컴바인을 눌러주도록 합니다. 스케일 밑에 있습니다. 컴바인을 누른 다음에 타켓 바디를 바디 4와 바디 3, 그리고 이 툴 바디를 바디 5를 선택하신 다음에 이 오퍼레이션에서 조인이 아닌 컷으로 바꿔주시면 돼요. 컷으로 바꿔주시고 OK를 누르면 바디 4를 한번 꺼보겠습니다. 이렇게 방금 그 USB만큼 이렇게 구멍이 뚫렸죠. 이 컴바인은 여러 가지를 이용할 수 있는데 이 바디와 바디를 합쳐서 합칠 수도 있고 그 바디와 바디를 합쳐서 그 합쳐진 만큼 삭제를 시킬 수도 있습니다. 방금은 합쳐진 게 아니고 이렇게 삭제를 시켜준 건데 이제 이 작업을 한 번 더 해주면 되겠죠. 바디 4에도 바디 3은 했고 바디 1을 한 번 더 컨트롤 C 컨트롤 V로 복사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다시 컴바인으로 바디 4를 선택하고 바디 6을 선택해서 이렇게 삭제를 시켜줍니다. 이렇게 구멍이 났죠. USB 구멍이. 그러면 이렇게 USB가 들어갈 수 있는 구멍이 생겼습니다. 보이시죠? 그 다음에 공차를 맞춰줘야 돼요. 왜냐하면 프린트를 하면서 이 수축이 일어나기 때문에 공차를 맞춰줍니다. 이제 모디파이에서 이 오프셋 페이스 눌러주세요. 컴바인 밑에 있죠? 컴바인 밑에 있는 오프셋 페이스를 눌러주고 이면과 이면 그리고 이면을 선택한 다음에 마이너스 0.2만큼만 이렇게 넓혀주도록 할게요. 마이너스 0.2만큼. 그 다음에 여기 튀어나와 있는 USB 구멍 보이시죠? 여기를 익스트루드로 두 개를 다 선택해 준 다음에 벽을 눌러서 이만큼 없애줍니다. 이렇게 깔끔해졌죠? 다음에 바디 4를 꺼주고 바디 3을 다시 켜줍니다. 그 다음에 바디 3도 똑같이 오프셋 페이스로 공차를 주도록 할게요. 바디 3은 공차를 0.15만큼만 줍니다. 0.15 이렇게 0.15를 주고 확인하면 마이너스 0.15로 주셔야 돼요. 마이너스 0.15 공차를 마이너스 0.15만큼 줍니다. 공차를 마이너스 0.15만큼만 넣어줍니다. 마이너스 0.15 그 다음에 바디 1을 켜서 확인하시면 이렇게 공차가 생긴 것을 확인하실 수 있죠. 일단 기본적으로 케이스의 형태는 모두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근데 저희는 여기다가 비모의 형태를 추가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 비모를 그려줘야 되겠죠. 일단 이 상태에서 저장을 해주도록 합니다. Save As로 해주셔야 기본 USB 제가 배포한 파일이죠. 이거를 나중에도 사용하실 수 있어요. Save As를 누르시면 그 기존의 그 바탕이 됐던 파일과 예외로 하나를 더 저장해주는 기능이기 때문에 Save As로 반드시 저장을 해주셔야 됩니다. 비모 USB 해서 저장을 일단 해 놓을게요. 이렇게 이제 이 박스에다가 그 비모의 형태를 새기기 위해서 하는 작업 몇 가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 전에 인터넷에
그 비모를 검색해서 그 괜찮은 얼굴 사진 하나만 다운받아 주도록 합니다. 저는 이 사진으로 할게요. 이 사진을 바탕으로 얼굴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서 저장하면은 저장이 됐죠. 그 다음에 퓨전 360으로 돌아와서 이 퓨전 360의 사진을 불러올 수가 있는데 방법은 간단합니다. 이 맨 우측에서 두 번째 있는 인설트 한번 열어볼게요. 열어주면 여기도 8가지의 기능이 있죠. 이 중에서 데칼 아래에 있는 캔버스 눌러주시면 됩니다. 캔버스를 누르시면 이렇게 인설트라는 이 단어가 적힌 그 탭이 하나가 나오는데 이 중에서 왼쪽 아래에 적혀 있는 Insert from my computer 이거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다운로드로 가셔서 방금 다운받아준 이 사진 있죠? 이거를 불러와 주면 돼요. 불러와 준 다음에 앞면을 선택해 줍니다. 이 모델링한 박스의 앞면 프론트가 돼야 되겠죠? 해서 이 앞면에 맞게 이렇게 사이즈를 조금 키워줘서 이렇게 맞춰주시면 됩니다. 사진이랑 바디랑 적당한 위치에 이렇게 자리 잡아주고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이 밑에 있는 이 게임 버튼이에요. 얼굴은 이 크기에 맞춰서 대략적으로 만들면 상관이 없지만 이 몸통에 있는 게임 버튼들은 위치를 대략적으로 잡아줘야 되기 때문에 사진을 이렇게 입혀주신 다음에 사진을 띄워놓고 모델링을 진행하는 게 더 원활하게 진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다음에 투포인트 렉탱글로 먼저 이 밑에 있는 이 파란 색깔 USB 연결 포트 같아요. 제가 볼 때는 USB 연결 포트를 먼저 그냥 치수가 상관없습니다. 이런 모델링을 할 때는 그냥 대략적으로 여기 이 정도 하면은 좀 맞겠다 하면은 모양만 좀 맞추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좀 확대해서 이렇게 둥글게 깎아주면은 어느 정도 그림은 캔버스여서 캔버스 눈을 꺼주시면은 이렇게 그림이 꺼지고 스케치한 것만 보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어느 정도 비슷하죠? 그 다음에 스케치도 컨트롤 C, 컨트롤 V 해서 옆으로 쓱 옮겨주면 이렇게 순식간에 USB 포트가 두 개가 생겼죠. 그 다음에는 이 우측에 있는 버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센터 다이아미터 서클로 이 제일 아래에 있는 빨간색 버튼부터 크기만 대략적으로 맞춰주시면은 어느 정도 모양이 비슷하게 잡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원 그리는 김에 이 맨 위에 있는 이 파란색 버튼까지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는 삼각형을 어떻게 그리셔야 될지 좀 약간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럴 때 이 크리에이트 한번 들어가서 이 다섯 번째 있는 폴리곤 들어가셔서 맨 첫 번째 있는 것을 클릭해 줍니다. 이 폴리곤은 다각형을 그릴 때 사용하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삼각형의 중심점인 것 같은 곳을 이렇게 클릭을 딱 하고 이렇게 펼치면 맨 처음엔 육각형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육각형. 그쵸? 육각형이 나오게 되는데 치수 입력창이 먼저 나올 거예요. 근데 치수 입력창을 넘기기 위해서는 키보드 캡스락 위에 있는 탭 버튼을 눌러서 6이라 적혀 있는 것을 3으로 입력을 해주면 이렇게 삼각형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럼 다시 또 마우스 커서로 이렇게 조정을 딱 해서 그 삼각형의 대략적인 방향과 크기를 이렇게 맞춰주시면은 캔버스를 끄고 확인하면 이렇게 형태가 잡힌 것을 보실 수 있죠.
다음에는 여기는 아마 디스크를 집어넣는 공간 같아요. 이 디스크 부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투포인트 렉탱글로 이것도 위치만 어느 정도 맞춰서 이렇게 그려주시면은 조금 삐져나왔죠. 이럴 때는 이 선 삐져나온 부분에 이 선만 잡고 쭉 클릭하고 드래그 하면은 이렇게 모양을 어느 정도 수정하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버튼, 이 노란 색깔 버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 버튼을 그릴 때는 센터 렉탱글을 사용해 볼게요. 센터 렉탱글로 이렇게 치수 맞춰주고, 그리고 센터 렉탱글로 이렇게 직사각형을 그려주고, 가운데에다가 센터 다이나미터 서클로 이렇게 원을 하나 그려줍니다. 그 다음에 컨트롤 C, 컨트롤 V 해서 이렇게 무브가 뜨죠. 컨트롤 C, 컨트롤 V 하면 여기서 이 프리 무브 옆에 있는 로테이트, 회전시키는 거죠. 이 회전하는 기능을 클릭해 준 다음에 이 엑시즈 셀렉트가 이렇게 선택이 되죠. 여기를 방금 그려준 이 가운데 있는 원 선택해 주신 다음에 이렇게 90도만 돌려주시면은 이 방향키처럼 보이는 이 노란 색깔 버튼도 이렇게 완성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트림으로 모디파이에서 트림으로 필요 없는 부분만 이렇게 다 집어주시면은 이런 식으로 방향키하고 버튼만 남은 것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얼굴 부분이 아무래도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제일 좀 쉽습니다. 이거는 사진을 없애고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사진을 없애고 이 모디파이에서 오프셋, 오프셋으로 이 겉면 선택하시면은 이 일정한 간격을 띄어서 얼굴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제 생각에는 한 2mm 정도, 마이너스 2mm 정도 안쪽으로 넣어주고 오케이 하면은 이 정도면은 얼굴이랑 몸통이랑 조금 비율이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준 다음에 필렛으로 네 방향을 모두 깎아주도록 합니다. 한 1.5 정도만 모서리를 깎아줄게요. 이러면 일단 기본적인 그 형태는 모두 잡혔죠? 여기까지 다 되셨으면은 이제 피니시 스케치를 누르시고 익스트루드 눌러주시면 됩니다. 크레이트 메뉴에서 익스트루드 눌러주신 다음에 화면 얼굴 부분이죠? 얼굴 부분 먼저 이렇게 빼볼게요. 안쪽으로 넣어서 한 1mm 정도만 파주고 좀 마음에 안 든다. 좀 너무 판 것 같다. 그러면은 얼굴 부분을 0.5mm 정도만 이렇게 파주시면은 좀 덜 들어가서 자연스러운 것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스케치 다시 눌러서 제일 마지막에 스케치 했으니까 스케치 9 누르셔서 이 아래 있는 버튼 클릭하시고 익스트루드 누르시고 이 도형들 클릭하신 다음에 돌출 시켜주시면 이렇게 돌출이 됐죠. 이 친구들도 모두. 그 다음에 디스크 넣는 곳도 익스트루드로, 익스트루드는 단축키 2입니다.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단축키로
넣어주고 마지막으로 USB 꽂는 부분도 익스트루드로 넣어줄게요. 이러면은 스케치를 끄시고 봤을 때 대략적인 모양이 모두 잡혀 있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이 모서리를 이제 깎아줄 건데 필렛으로 이 모든 모서리를 일단 선택을 해주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렇게 둥글게 깎아주는데 깎아줄 때 이 필렛의 코너 타입을 그 롤링볼에서 이 세트백으로 바꿔줍니다. 이런 식으로 좀 더 스무스한 필렛이 됐죠. 그러면 비모 USB가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